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호로라이브는 왜 신규 버튜버들을 데뷔시키는지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호로라이브가 최근에 호로라이브 EN의 2기를 데뷔시키고 얼마 안가서 또 바로 호로라이브 JP의 6기생들을 데뷔시켰어요. 그런데 호로라이브는 기존에는 이제 다른 신규 버튜버들이 데뷔 안하냐는 질문에 지금은 이제 이미 있는 애들을 조금 관리하고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신규 버튜버들이 많아지면, 지들이 관리하는 버튜버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애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있는 애들 위주로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EN 같은 경우에는 이제 EN 소속이 1기생 몇 명밖에 없으니까 EN은 2기를 데뷔시켜도 괜찮다,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JP 일본 소속의 이제 버추얼 유튜버들은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6기생이 나온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걱정을 했다 이거죠. 왜 걱정을 하냐? 아까 말했듯이 기존의 버튜버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전에도 계속 불만이 나왔었는데, 이제 호쇼 마린이 내가 이러한 이제 3D 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이제 회사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 그래서 자비를 써서라도 하고 싶은데 이제 자비 써서 하겠다는 것도 허가를 안 해준다, 이러면서 이제 호쇼 마린뿐만 아니라 다른 버튜버들도 불만을 내비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애들도 제대로 푸시를 안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기생을 데뷔시킨다? 그러면 소속된 인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신규 버튜버들이 나오면 이제 기존 버튜버 팬들은 이제 기존에 있는 애들을 더 홀대하게 되는 거 아니냐, 더 지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인원을 늘리냐, 이렇게 불만을 가지게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호로라이브가 신규 버튜버를 데뷔시키는 이유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호로라이브도 MCN이에요. MCM 소속의 회사들이랑 호로라이브는 조금 틀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따지고 보면 호로라이브도 MCM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애들이 회사의 직원이 아니에요. 회사랑 개인 사업자랑 고용한 것처럼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다 이거죠. 기존의 기획사들이랑 틀리고 유튜브 개인 방송이 시작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이제 사업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로라이브는 이제 신규 버튜버들을 데뷔시키더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모델링 만들어주고 이런 건 돈이 좀 들겠죠. 하지만 그거 외에 유지 관리를 하는데 돈이 안 듭니다. 왜냐? 얘네들 모델링 만들어주고 니들 알아서 활동해라 라고 던져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활동하면 그 수익을 우리가 나누지, 니가 활동하는 거 일일이 다 지원해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MCM의 좋은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 기획사라고 칩시다. 그러면 레슨도 시켜줘야 돼, 일도 따와야 돼, 차량도 해주고 매니저도 주고 이러면서 돈을 계속 벌어와야겠죠, 연예인이라면. 그런데 얘네들은 그냥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거예요. 그다지 비용이 들지 않고 얘네들이 썸네일 만들고 얘네들이 동영상 만들고 얘네들이 노래해봤다 우타뜨미다 동영상 업로드하고 얘네들이 개인 방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 적게 든다 이거죠. 호로라이브도 매니저 있고 그렇지 않냐, 레슨도 하지 않냐. 일반 연예 기획사랑 드는 비용이 천지 차이다 이거죠.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일반 회사를 생각하면 편해요. 일반 회사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직원을 고용을 해야겠죠. 그럼 직원을 월급을 줘야 돼요. 직원 월급을 주면서 꾸준히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죠. 휴가도 줘야 돼, 보너스도 줘야 돼. 그런데 MCN으로 고용을 하면 그냥 던져두면 지가 알아서 돈 벌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얘한테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냐?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슈퍼챗 받고 뭐 유튜브 광고 수익 들어오면 자기가 돈 많이 버는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 근데 회사는 던져두면 걔가 알아서 열심히 해서 돈 버니까 그냥 돈만 받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왜 자꾸 신규를 데뷔시키냐면 소속된 버튜버가 몇 명이든 간에 벌리는 돈이 똑같으면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명이서 10억을 벌든 100명이서 10억을 벌든 똑같은 10억이에요. 왜냐? 그 100명의 유지비가 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찍어내듯이 버추얼 유튜버 막 데뷔시켜가지고 많은 애들이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조금씩 벌어가지고 결국엔 똑같은 10억을 벌게 된다면 오히려 인원이 많은 편이 회사에서는 리스크가 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정예로 예를 들어서 한 소속 인원이 10명밖에 없어. 10명이 이제 1억씩 벌어준다고 해. 그런데 한 명이 뭐 사건이 터져가지고 은퇴를 하거나 이제 무기한 휴방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1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은퇴를 한다. 그러면 소속사 입장에서는 운영 입장에서는 별 상관이 없는 거죠. 한 명이 빠지든 말든 또 한 명 추가하면 되고 또 뽑으면 되니까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뭐 구독자 100만 명 넘긴 한 명보다 30만짜리 수십 명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더 낫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더 낫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신규 버튜버를 자꾸 데뷔시키는 이유는 버튜버의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또 SM에서 계속해서 신규 아이돌을 데뷔시키는 이유가 새로운 이제 아이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데뷔시켜 놓은 아이돌은 시간이 지나면 질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롭고 좀 더 젊은 애들을 이제 계속 탄생시켜 가지고 팬을 이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연령층 젊은 애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 가지고 한 뭐 10대 중학생 고등학생 됐을 때 빨만한 아이돌 남자 그룹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죠. 호로라이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버추얼 유튜버 여러분 토키노소라 방송 봅니까? 안 보죠? 오래된 버튜버들은 뭐 아직까지 활동하는 애들이 있어도 신규 구독자 유입이 많이 적어요. 왜냐? 질리거든. 지루하고. 그렇기 때문에 호로라이브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토키노소라는 왜 구독자가 늘어나냐? 신인들이 계속 데뷔하면서 우리 소속사의 대선배다 이렇게 알려지니까 하코시 호로라이브 버추얼 유튜버를 다 미는 애들이 예의상 토키노소라를 구독을 눌러주니까 그런 거예요. 구독을 눌러주면 뭐해? 방송을 안 보는데 그렇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래된 버추얼 유튜버가 은퇴를 하게 된다면 그 구독자를 그대로 흡수해줄 만한 신규 버튜버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계속 신규를 데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맨날 똑같은 방송만 해가지고 시청자들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버튜버들은 점점 지원이 줄어들게 되겠죠. 열심히 하고 새롭고 풋풋하고 그런 이제 신인 버튜버들한테 시청자들이 몰리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양육강식의 세계다. 여기도 인기 있는 애한테 지원이 가는 게 당연한 거다 이런 거죠,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신인을 데뷔시키면 뭐가 좋냐? 기존 버튜버들한테 적절한 긴장감을 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의욕에 가득 차 있어요. 의욕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아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드디어 호로라이브라는 대형 기획사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정말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방송 또 맨날 키고 여러가지 하려고 의욕이 만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내용의 방송만 하고 어떻게든 슈퍼챗 얻어보려고 재밌는 방송을 안 하는데 대충 앉아가지고 입만 터는 그런 애들한테는 적절한 긴장감을 주게 된다 이거죠. 좀 더 열심히 방송하려고 하는 위기감을 방송해라고 하는 해야 된다라는 위기감을 주고 그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신인들은 이제 회사 말도 잘 듣죠.
어쨌거나 데뷔한 지 오래된 애들은 나태해지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사소한 것들이. 그런데 신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왜냐면 얘네들은 더 작은 회사에서 구르다가 막 10만 이제 구독자가 10만 넘은 애들도 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형 기획사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회사 이름빨로 데뷔하자마자 막 20만, 10만, 20만, 30만 막 찍고 이러니까 눈 돌아간다 이거죠. 여기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나도 100만 갈 수 있다. 이런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했으면 절대로 10만도 못 달성했을 텐데 호로라이브 들어가서 호로라이브 이름빨로 그냥 손쉽게 하루 만에 20만, 30만 달성하니까 의욕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제 호로라이브의 기존 버튜버 방송을 계속 보다 보면 아무래도 매너리즘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청자들도 지루해요. 항상 뭐 똑같은 말. 내용이 다 예상이 가. 얘는 어떤 캐릭터라는 게 다 아니까 그냥 뭐 그렇겠지. 안 봐도 대충 방송 내용이 예상이 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불가능한 새로운 신인이 나오면 색다르기 때문에 아직 어떤 캐릭터인지 잘 모를 때는 항상 볼 때마다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장면들이 나오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청자 입장에서도 신선하기 때문에 재밌고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질리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기존 버튜버들은 항상 새로운 시도가 필요해요. 회사 입장에서도 항상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인 버튜버들을 데뷔를 시키는 겁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대에 맞춰가지고 변화하지 않으면 인기도 떨어지고 구독자도 떨어지고 시청자도 떨어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기존에 데뷔했던 버추얼 유튜버들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얘네들도 항상 변화해 왔어요. 그래서 데뷔 초창기 때 방송 내용이랑 이제 요즘 방송 내용이랑 전부 다 달라져요. 능숙해졌고 이제 어떤 방송이 재밌을지 항상 고민하고 방송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방송인들 입장에서는 요즘은 별로 재미없네, 요즘은 지루하네 이런 말 나오면 끝장이다 이거죠. 호로라이브 말고도 이제 다른 버추얼 회사에서 이러한 말이 나와가지고 쫄딱 망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고 기존의 시청자들이 뭐 좋아해주네, 내가 이런 식으로 재미없게 게임해도 봐주네 이러니까 그거에 이제 안주해가지고 아무런 변화 없이 그 짓거리만 계속 하다가 신규가 들어오지 않고 보던 시청자들도 지루해가지고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의 채널이 성장되지 못하는 버튜버들이 많습니다. 호로라이브는 그래도 나은 편이죠. 왜냐면 이제 100만이 넘어가는 애들이 많고 계속해서 구독자가 늘어나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버튜버들이 많으니까. 게다가 얘네들이 서로 이제 콜라보도 하고 이제 기수별로 묶이고 우리 회사 소속이다라는 걸로 똘똘 뭉치면서 뭐 신규 애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걔들한테 구독자가 흘러가고 그리고 걔네들이 좀 더 커가지고 반대로 나한테 구독자가 흘러오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성장을 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방송한 지 오래돼가지고 조금 질릴만한 애들도 자기 소속 사무소에 새로운 신인들이 들어오면 걔네들이랑 콜라보를 하는 것만으로도 색다른 시도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알던 버튜버가 새로운 신인들이랑 콜라보하면 그것만으로도 기존의 시청자들은 이제 새로운 느낌을 받는다 이거죠. 신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기존 버튜버한테서도 이제 신인들이 등장하는 거는 굉장히 이득입니다. 걔네들이랑 같이 방송하고 하는 것도 이득이고 얘네들의 이제 얘네들이 데뷔하는 거 신규 버튜버들이 데뷔하는 거에 관해 가지고 이제 기존의 버튜버들이 선배들이라고 하죠. 걔네들이 자꾸 언급을 해주는 거는 얘네들을 띄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요런 화제가 있는 내용으로 자기의 방송을 꾸미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항상 하던가 하면 내 시청자들도 지루하니까 새로운 사건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관해 가지고 계속 방송을 꾸리고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재밌는 방송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떡밥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후배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푸시를 해주는 것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추버들을 시청자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매너리즘이 느껴지지 않게끔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요 아야메라는 친구는 이제 전략이 틀렸죠. 그러니까 아야메는 시청자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방송을 자주 안 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보는데 질 틈이 없죠. 볼 때마다 새로워, 색다르고, 아 얘가 이런 애였구나. 항상 처음 만나는, 항상 새 여친 같은 기분이다 이거죠. 그런데 가끔씩 얘가 뭐 우리가 서로 알고 있던 사이인 것처럼 막 말을 해. 그런데 난 하나도 기억 안 나거든. 그래서 항상 색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태껏 뭐 아야메가 방송을 자주 안 킨다 뭐 이런 식으로 욕을 먹고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거죠. 아야메는 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저기 양이모처럼 하루에 7시간 6시간 방송을 막 해버리면 그 이미지를 너무 빠르게 소비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한 달에 한 번 키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이미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송 볼 때마다 항상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거죠. 똑똑한 친구였다 이거죠. 아야메는 다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놀랍죠. 진짜 그런 줄 몰랐는데 제가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